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n번 곱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기로 했다.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이야기를 했던 거. 그래서 우리는 요 a를 보고 미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를 보고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을 한 요 n이라고 하는 게 곱해진 개수에 해당하다 보니까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수학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 지수를 정수 범위로도 좀 확장을 시키고 싶고, 그리고 유리수 범위로도 확장을 시키고 싶고, 그리고 실수 범위로도 확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수학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이 이제 어떤 게 있었는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밑이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곱했어. 그러면 우리 지수들끼리 서로 더했다. 이게 지수 합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같은 애들끼리 서로 나눴다. 그러면 지수들끼리 뺐다.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얘는 경우를 나눴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m이 n보다 클 때는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m이 n과 같다라고 한다면 m 빼기 n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a의 0제곱은 1이라고 우리가 이때 처음으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m보다 n이 더 크다, 나누는 녀석의 지수가 더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수는 아직 정의를 안 하기 때문에 a의 n-m 제곱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걸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가 된다라는 거. 뭐 실제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a 나누기 a 제곱은 그러면 a의 1 빼기 2제곱인데 이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지? 근데 요거 나눗셈 실제로 해보면 a분의 1 된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곱법칙. 내가 m제곱을 n만큼 거듭제곱을 했어. 그러면 a의 m 곱하기 n. 그래서 지수의 곱법칙.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왔었고 나머지는 분배에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 분수는 내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거듭, 제곱, 근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자, 일단은 거듭, 제곱, 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중학교 때 뭐를 배웠었냐 하면 제곱근을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뭐 A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거? 무언가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 이때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 그럼 실제로 이 제곱근 앞에는 여기 2가 있는데 2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기 때문에 얘를 생략해서 적는 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거듭해서 제곱한 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A에 내가 세 제곱근을 알고 싶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거? 내가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알고 싶더라. 그 다음에 A의 4제곱근을 알고 싶더라. 그러면 이건 어떤 거? 내가 4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알고 싶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지. 만약에 8의 세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러면 반드시 이거를 그러면은 2 세제곱하면 8이니까 이거 2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만약에 세제곱근이라는 질문이 나왔잖아? 그러면 세제곱해서 8되는 이거 방정식 풀어라는 이야기구나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거 풀어라는 거네. 그래서 세제곱근은 실수인 2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허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근을 구해라. 그러면 실수인 거 하나, 허수인 거 2개.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내가 16의 4제곱근을 구해라. 그러면은 2를 4제곱해도 16이 되고 마이너스 2를 4제곱해도 16이 됩니다. 그거를 내가 알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건 틀린다는 거지. 왜? 4제곱해서 16이 되는 걸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런 방정식을 풀게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이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그래서 여기서 근, 그리고 여기서 근. 4차 방정식인가 근이 몇 개? 4개. 3차 방정식인가 근이 몇 개? 3개가 나와야 된다. 홀수만큼 거듭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 실수인 게 몇 개가 나오지? 1개가 나와. 실수인 게. 근데 짝수만큼 거듭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실수인 게 몇 개가 나오지?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요? 지금부터 xn제곱은 a. 아까 우리가 풀었던 뭐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라고 하면은 x 세제곱은 8 이라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근을 찾았지. 그럼 그 근이 요 a의 n 거듭제곱 근인 거야. 그랬을 때 요 실근은 결국에는 어떤 거? a의 n 거듭제곱 중 실수인 거듭제곱 근인 거야. 그래서 a의 n 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요걸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뭐를 한번 그려볼 거냐 하면은 y는 x의 n제곱 얘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우리가 y는 x, n이 1일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y의 x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1을 지나겠지만 점점 더 커질 거야. 마찬가지 점점 더 작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홀수가 되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꼭 기억을 해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보고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황에서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를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자, y는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그럼 결국에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수인 것의 개수가 되는데 양수일 때든 0일 때든 음수일 때는 전부 다 1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세제곱근을 물었을 때는 실수인 게 1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홀수만큼의 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얘 조건에 상관없이 양수가 됐든 0이 됐든 음수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인 거는 무조건 1개가 되고 그 1개는 어떤 거? 요런 녀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어. 마이너스 2의 5제곱근 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2의 5제곱근 요거 1개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얘가 짝수야. 그러면 우리가 x제곱 그래프 떠올리면은 가장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보고 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얘가 y는 a랑 교점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지. 아, 그러면은 얘는 실수인 n제곱근이 아까 홀수에 비해서 조건이 나뉘는 거야. a가 양수일 때는 어떤 거? a의 n제곱근, 양의 n제곱근,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제곱근 이렇게 2개가 발생을 하고 만약에 얘가 0이야. 그러면 거듭제곱해서 0 되는 거는 0밖에 없더라. 그래서 0, 1개밖에 안 나오고 만약에 얘가 음수야. 요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이라는 질문을 했어.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이라는 질문을 했는 거니까 실수 중에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짝수인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다르더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거듭제곱근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듭제곱근 계산을 할 때는 자, A에 내가 N제곱근이다.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하거나 할 때는 얘를 지수로 바꿔서 정리를 하는 걸 습관을 들입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자, 이건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 하면 얘 지수가 1이라서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2의 세제곱의 4제곱근이야. 그러면 얘는 2의 4분의 3제곱인 거야. 거듭제곱근은 어떻게? 분모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눗셈이 정의가 되니까 이제 지수 법칙이 합차, 곱, 나눗셈 전부 다 정의가 됐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성질을 한번 보면은 내가 얘를 n제곱근 했는데 이거를 n번 제곱했어. 얘의 뜻이 뭐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그거를 n번 제곱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a가 된다. 라는 뜻.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만약에 얘가 n제곱근인 애랑 n제곱근인 애랑 서로 곱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제곱근의 법칙을 성질을 따로 외우는 게 힘들다. 그러면 지수로 바꿔서 그냥 생각을 해주자. 아, 지수 똑같네? 그러면 밑끼리 곱해서 통일시켜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B의 n제곱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거. 쌤은 최대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를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책에 있으니까 책 한번 참고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A의 m제곱근을 다시 n만큼 거듭제곱근을 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수로 변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n분의 1제곱을 n분의 1제곱만큼 다시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이때는 서로 곱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얘는 A의 mn분의 1제곱. 그러니까 얘는 A의 mn 거듭제곱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곱해주자. 바로 곱해서 이렇게 정리해주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만약에 내가 A에 P제곱이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P제곱이 있네?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A의 N제곱에 M 거듭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자, 지금 쌤이 문자로 써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2의 4제곱을 내가 예를 들어서 6제곱 근을 했다 쳐보자. 그러면 얘는 2의 6분의 4제곱인데 이 친구는 결국 3분의 2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2제곱의 세제곱근이랑 똑같더라. 근데 이 4는 2 곱하기 2고 얘는 3 곱하기 2니까 이 똑같은 2가 그냥 소거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되겠나요? 그래서 거듭제곱근 성질은 일단 대표적으로 4개 체크를 해도 돼.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이 친구랑 이 친구. 요거 두 개는 지수로 변형을 하지 말고 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을 해놓자. 예제 1번 한번 보면 64의 세제곱근은 4다. 그리고 디귿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자, 이거 두 개는 둘 다 틀렸다. 왜? 64의 실수인 세제곱근이 4다? 그러면 맞다. 근데 얘를 질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다. 왜? 얘 세제곱근을 물었기 때문에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64는 0. 그러면 당연히 이거 만족하는 x는 3개. 그러니까 세제곱근도 3개.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6은 0. 그러면 세제곱근은 4 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20되니까 그러면은 2 루트 5r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점. 그래서 실수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수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듭제곱근을 묻는다? 이거는 틀렸다. 이것도 마찬가지 틀렸다. 근데 만약에 실수인이라고 물었다? 그러면 맞다. 같은 이유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 니은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음수네? 그럼 얘는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실수 중에서 4번 거듭제곱했는데 음수? 되는 거 당연히 없다. 그래서 니은 맞다. 그 다음 니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물었네. 실수인 것. 그러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 근데 홀수만큼 거듭제곱하는 거는 무조건 한 개는 있다 그랬지. 실수인 게. 그래서 니을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예제 2번은 각각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고변산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7의 세제곱, 얘는 3의 세제곱을 제곱했네요. 그거를 다시 3분의 1제곱 하는 거네요. 그럼 얘네들끼리 전부 다 곱하고 나면은 결국 뭐 된다? 3의 제곱 남는다. 9되네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얘는 3의 4분의 1제곱을 어떻게? 8제곱한다. 그러니까 얘는 2 되는 거니까 얘도 3의 제곱 되네요. 그 다음 729는 3의 6제곱인데 그거를 여기에 2가 숨어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의 6제곱근인 거니까 얘는 6분의 1제곱. 아, 그래서 얘는 3되네요. 그래서 얘는 3의 5제곱. 그래서 243.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곱셈 공식. 얘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x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친구는 지금 3제곱의 세제곱근인데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즉 3의 세제곱근의 전체 제곱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아,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얘는 16의 4제곱근 분의 루트 2의 x 세제곱 빼기 1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질 거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4제곱이니까 그럼 이 4제곱의 4제곱근 분의 루트 2 곱하기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의 세제곱 빼기 1 이런 식이 되겠네. 그러면 이 부분은 2가 될 거고 이것도 2가 될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루트 2 얘만 남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제곱근이네. 분모, 분자, 분리하자. 그럼 64의 6제곱근 64의 12제곱근 세제곱근이네. 분배하자. 그럼 64의 18제곱근 그 다음에 64의 6제곱근 얘도 64의 12제곱근 64의 18제곱근 같은 수 있네. 약분 같은 수 있네. 약분 같은 수 있네. 약분 결국 뭐 남는다? 1 남는다. 그래서 정답은 1. 마지막 4번 8이든 4든 둘 다 밑이 2인수로 변환이 가능하겠네. 그러면 이 세제곱의 4제곱, 이 제곱의 11제곱, 분의 이 세제곱의 10제곱, 이 제곱의 10제곱. 그러면 분자 한번 보면 이 12제곱의 이 22제곱, 얘는 2의 30제곱의 2의 20제곱.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공통인수들로 한번 묶어볼게. 분모는 2의 12제곱이 공통인수로 있네. 분자는 2의 20제곱이 공통인수로 있네. 요렇게. 아, 그랬더니 요거 10이죠. 그래서 약분되더라. 그러면은 얘가도 마찬가지 나눴네요. 그러면 차죠? 여기 8.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 2의 8제곱의 제곱근 요거 구하는 거니까 2의 2분의 8제곱 즉 2의 4제곱 16이 정답이 되겠네. 자, 예제 4번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거듭제곱근 전부 다 다른 거듭제곱근을 하고 있고 밑도 다 다른 녀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수를 갖게 하든 밑을 갖게 하든 둘 중 하나를 갖게 만들어주면 돼.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5의 2분의 1제곱, 얘는 10의 3분의 1제곱, 얘는 120의 6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런데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 얘네들은 분모가 6인수로 통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5의 6분의 3제곱, 얘는 10의 6분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얘 해석이 중요한데 얘를 5 세제곱의 6분의 1제곱으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수랑 뭐가 같아져? 지수가 같아지게 되는 거야. 제일 두 번째도 마찬가지 10제곱의 6분의 1제곱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는 125의 6분의 1제곱, 얘는 100의 6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우리가 양수, 특히 1보다 큰 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줄 때는 결국에는 어떤 거? 밑이 1보다 큰 수, 밑이 클수록 결국에는 값이 더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125의 6제곱근이라는 뜻은 6제곱해서 125가 되는 수라는 뜻이고 100의 6제곱근이라는 거는 내가 6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얘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밑이 더 큰 녀석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B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해주면 된다.